인프라 투자하고 하면 미국이 좀 안정되고 다시 미국 다우존스나 S&P가 안정화되면 그냥 우리나라도 안정화되겠다.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이 2대 주주로 들어올 회사고 나중에 전환해야 되지만 아마존이 2대 주주로 온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니네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게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미국에서 또 인프라 관련 법안 상원 투표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일단 통과되는 걸로 이제 거의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대되는 섹터가 어디냐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죠. 아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상식적으로 뭐 인프라 관련하면 뭐 인프라 코어 생각나고 그죠? 부산 인프라 코어 생각나고 뭐 오늘은 또 농기계 관련 주식들 엄청나게 올랐고 두산 밥캣인가? 네. 그것도 그렇죠. 기계주니까. 네. 두산 밥캣도 그렇고 근데 글쎄요 뭐 좀 많이 밀렸는데 근데 그것보다 그냥 인프라 투자해서 그러면 미국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인프라 투자하고 하면 미국이 좀 안정되고 다시 미국 다우존스나 S&P가 안정화되면 그냥 우리나라도 안정화되겠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뭐 미국이 인프라 투자하니까 뭐 밥캣이나 인프라코가 좀 수혜받을 수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이 수혜받을 수 심리적으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미 뭐 그거 관련해서는 벌써 그랬다면 종목이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밥캣 같은 주식은 뭐 오늘은 또 빠졌고 하니까 그것보다 그 영향으로 한국 시장이 안정돼서 한국 시장 자체가 조금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만에 하나 불발된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옵션을 해칭해놨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을 보면 풋옵션을 좀 많이 사놨거든요. 네, 풋옵션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잖아요. 그렇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물 옵션 만기는 9월이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에 지금 시장이 상방이라고 보면 9월 달까지만 주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중간에 잠깐 옵션 만기일 날에 잠깐의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옵션 수익을 내려면 풋옵션 많이 사놓은 걸로 인해서 그러면 지수 한번 훅 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변동성은 다음 주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 미국 고용지표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테이퍼링을 땡길 것이냐 좀 미룰 것이냐 이게 관련돼 있는 건데 이번 주에 이제 ADP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안 좋아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러면 테이퍼링 늦어지겠구나, 뭐 금리 인상도 늦어지겠구나 이런 이슈로 일단 접근을 하는데 이제 슬슬 이 재료도 시장에서는 식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별로 해도 그러려니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되면 금리보다 경기 회복이 늦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조금 염두에 둔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금요일 날 좀 비중을 줄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누가 때리는 것처럼 어떻게 나오든지 간 시장은 하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뭐 다음 주 월요일도 맞춰서 대응해야죠.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갖는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 이성적으로는 이러니까 맞아요. 비중을 줄여야 돼 하는데 눈앞에 그래도 돈 될 것 같은데 욕심이 이제 슬슬. 지금 저도 이번 주에 손목을 몇 번을 부여잡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질렀다는 거. 질렀다. 근데 결국 누르고 왔고 아니면 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 다 흐름들이 좋고 분봉이든 일봉이든지 간에 너무 스토리도 아름답고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섹시하다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엄청 많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나 다 막 환호를 하고 박수 칠 때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때 조심해야죠. 알겠어요. 자, 옵션 만기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큰 변동은 아직은 없을 거로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나오니까요. 또 그건 또 알겠어요. 그럼 옵션 만기는 화요일 날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뭐 정말 좋게 보이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보였다 이러는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좋게 보였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오늘 한 종목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좀 작기도 작아서. 근데 이번 주에 경제방송에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제TV에서. 네, 그래서 질 수 없다. 나도 저도 갖고 나왔고,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입니다.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인데, 이 안에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중장기 트레이딩, 중장기 포지션과 그 다음에 단기 스윙 매매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 이 안에. 이 차트 안에 들어있고, 이제 물론 단기 보는 건 이제 또 분봉으로 보긴 해야겠지만, 길게 봤을 때, 아주 좋은 모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좀 해설을 한번 해봐주세요. 일단 내용은 심플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섹시하다라는 게 포인트 모바일을 두고 하는 건데, 사실 상장 초에 한번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포인트 모바일이 어떤 회사냐면 산업용 PDA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PDA? PDA. PDA. 산업용 PDA. 그러니까 물류 창고 이런 데서 이제 뭐 물류 관리하고 바코드 스캐너 찍고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제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산업용 PDA를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아마존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마존. 네, 우리가 그 아는 아마존이랑 계약을 했고, 2020년부터 7년 동안 2억 달러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아주 특이합니다. 실적이 나가는 만큼 비례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주를 발행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옵션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아마존이. 그러면 나중에 채권이지만 그걸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가 됩니다. 한국 주식 중에서 미국의 상장사가 뭐 펀드 회사가 이제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있지만 미국의 상장사가 예를 들어 뭐 구글이 뭐 주주로 돼 있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이 2대 주주로 들어올 회사고 나중에 전환해야 되지만 아마존이 2대 주주로 온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니네 키워주겠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아마존이 물류 창고가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도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인도인데 지금까지는 인도로 엄청 나갔어요. 인도로만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아마존 본토로 나갑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 물량도 늘어날 거고 이제 원래는 7년 계획인데 한 5년 정도면 이제 압축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성장도 압축해서 나오겠죠. 이 부분을 보면 이건데요. 근데 이제 아마존의 미국향 매출 증대로 성장할 만한 게 2020년에서 2021 올해예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지만 성장률로 봤을 때는 작년에서 올해가 제일 큽니다. 네. 내년도 성장을 하지만 성장률로는 둔화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각도는 줄어들잖아요. 성장률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투자 적기다. 네, 올해가 가장 투자 적기고 지금 미국이 54%인데 전체 물류 창고에서 원래는 인도로 많이 나가다가 이제 올해 미국으로 나가는 향이 많으면서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실적을 보면 지금 PR이 23배 정도 예상돼요. 뭐 낮은 건 아니네요. 그죠? 근데 내년에 떨어지잖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죠. 실적이 좋으니까. 그럼 반대로 성장주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원래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잖아요. 그러니까 딱 성장주 매매의 정석인 거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지금이고 내용도 심플해요. 그냥 그러면 아마존이 물류 창고 어차피 계속 이런 물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고 그리고 아마존이랑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 실적이란 거. 갑자기 아마존이 안 써라고 하는 건 변수지만 이미 뭐 7년 계약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적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이 아니면 다른 물류 창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존도 포인트 모바일 제품을 썼대 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 뭐 최근에 보면 계속 이제 수출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수출은 이제 그런 실적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높진 않네요. 네, 매출은 높진 않습니다. 100억대. 네, 네. 아니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죠, 1000억. 네, 10억 원 달이니까. 네. 그렇군요. 150억 정도 벌고 내년에 210억 버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니까 그냥 성장주로서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밸류에이션 정도. 지금 가격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이랑 비교를 했냐면 자이언트 스텝이랑 좀 비교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딴 거 보지 마시고 거래량만 보시면요. 이 상장 초기에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은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얘도 상장 초에 좀 급등했다가 눌러주는 구간이 있죠.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땅땅땅 나왔잖아요. 눌러줄 때는 이게 한 두세 달 기간 행보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메말라 있죠. 메말라 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자이언트 스텝은 주식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이제 트리거가 붙은 거죠. 명분이 붙었어요. 시장이라는 심사위원이 지금은 메타버스가 올라가는 시기야라고 지목을 했고 거기에 대장주가 됐던 거죠. 근데 포인트 모바일도 보시면 상장 초에 이게 잡아놓는 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보이는 거죠. 근데 주가가 쭉 밑으로 횡보하거나 눌릴 때는 거래량이 완전 여기는 거래량이 말라 있잖아요. 완전히 네. 그냥 이건 방치잖아요. 방치. 떨어질 때는 주가 거래량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무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 네. 무상증자를 100% 무상증자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밀렸죠.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는 유통 물량을 늘린다는 거고. 물량이 없어서 거래가 좀 그렇죠. 부진하다 이렇게 본 있었었죠. 거군요. 네. 유통 물량도 늘렸고 이제 그 다음부터 횡보한 이후에 이제 조금 여기 거래가 터졌죠. 여기서 그래서 좀 길게 보면 거래가 터졌지만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네. 전고점 대비해서 뭐 4만 원 대비하면 지금 3만 원이 어제 3만 원을 오늘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슬슬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오늘도 보면 각 증권사들마다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 내용은 이제 리포트 바탕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이제 제 의견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스토리와 거래량 패턴들이 조금 좋다. 근데 리포트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형주만 그런가? 심텍 같은 것도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했었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들은 왜냐하면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려야 좋은 건데 대형주들은 지금 사실 뭐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유지와 현상에 대한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별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고 중소형주들은 요즘에 리포트 소위 말하는 리포트 빨이 먹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내년까지는 크게 의심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또 시장 상황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지만. 근데 참 이 중소형주는 보니까 시장이 떨어지면 그냥 맥을 못 치더라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그 하락폭이 대형주에 비해서 너무 확 떨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올 때 또 괜찮은 주식들 위주로 또 빨리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박살나면 뭐 중소형주, 대형주 다 필요 없죠. 근데 스토리가 있거나 괜찮은 주식들은 회복력이 또 빠르고 시장이 그러니까 박살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요 정도. 그래요. 지금 하여튼 근데 이것도 보신 분들 또 급하게 이것도 사는 것보다는 일단 스터디 하시고 이렇게 좀 조정이라든가 좀 하여튼 여유 있게 템포를 좀 늦춰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네. 하나 더 하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제가 정하고. 왜 내 영역을 침범을 해? 죄송합니다. 네네. 이제 포인트 모바일도 어떻게 보면 물류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창고. 근데 이거 솔루엠도 마찬가지예요. 솔루엠이라는 회사인데요. 솔루? M.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왜냐면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인지 몰라도 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을 가지고 대박을 낸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조정받고 나서 올라갈 때? 네. 왜냐면 그 시작이 뭐였냐면 RS 오토메이션이었거든요. RS 오토메이션이 이게 지금은 이제 매매를 좀 안 하긴 하지만 얘도 상장 초에 보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기억이 잘 나죠. 이거를 요 상승을 오롯이 다 먹었었거든요 그때.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상장 초에 급하게 주식들 좀 사 모았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나오면서 이슈가 한번 쫙 슈팅 나왔고 이제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그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상장하고 미친 듯이 위로 올려 붙였다가 당분간 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RS 오토메이션처럼 상장하고, 그러니까 상장 뭐 직후 막 일주일 정도까지는 의미가 없고, 상장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쭉 조정이 나오다가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슈팅이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와서 이렇게 쉬느냐,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거거든요. 그 패턴 두 가지를 놓고 그 패턴을 놓고 이제 매매를 해요. 신규 상장 주식들은. 저는 초에는 붙진 않고,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솔루엠도 그렇고, 포인트 모바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보면 상장 초에 급등했다가 쭉 눌렸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네. 뭐, 이거 어떻게 코에 붙이면, 뭐,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인데, 솔루엠도 지금 그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솔루엠 뭐냐면, 아까 그 포인트 모바일은 산업용 PDA 물리창고였잖아요. 네. 솔루엠은 이제 뭐 그 파워 모듈 뭐 관련 주식이고, 뭐 최근에 6월 달에 나온 기사에는 애플 공급 이슈까지 있었어요. 애플로. 그래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조금 오른 척 하다가 주가 쉬었는데 이게 한번 푹 튀었거든요. 근데 이제 솔루엠이 주로 하는 게 ESL이라고 해서 전자 가격 표시 장치예요. 그러니까 큰 마트 가면 옛날에는 가격표가 이제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종이로 붙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롯데마트 가면 이제 전자기기로 뭐 이렇게 바코드 같은 거 돼 있잖아요. 네. 그게 ESL인데 이제 그 작업을 솔루엠에서 합니다.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뭐 이제 설치할 땐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이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기업들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에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쪽에서 굉장한 좀 파괴력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그래서 실력이 좀 있는 회사로 일단 기본적으로 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회사 말씀드렸던 중에 티움바이오 기억나시죠? 티움바이오는 SK 케미칼에서 스핀오프 된 회사고, 그다음에 아까 RS 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 연구진들이 나와서 한 회사예요. 근데 솔루엠은 삼성전기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일하던 사람들 또는 스핀오프에서 나왔던 회사들이 상장됐을 때는 지금까지는 매매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매매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솔루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모바일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솔루엠도 되게 좋다. 이건 솔루엠은 작진 않아요. 그래요? 1조 5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중형주? 네, 중형주 정도인데 조금 뭐 시장 탓을 좀 탈 수는 있어요. 좀 작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 중형주고 자기 할 길 갈 수 있는 회사고, 이제 이게 나와서 사실 말씀드린 거죠. 거래량? 네, 거래량이 나왔고. 근데 지금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아니면 둘 다 아까 둘 다 지금 단기도 괜찮을 것 같고,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목표가를 특별히 제시해드리기보다는 공부해보시고 적정 가치들에서 매매해보시면. 그러면 판다고 했을 때는 언제 팔아요? 역시 그 거래량이 터질 때? 이거는 그렇죠.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올 만큼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상장 1조 5천억짜리도 언제든지 그 정도 가능하고, 여기 보면 상장 초에 거래량이 대량을 터졌죠. 4만 원 정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음봉이 보일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형주는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대형주는 뭐 시황 다 똑같고, 뭐 흘러가는 대로 다 가는 거고. 근데 지금 뭐 대형주도 거의 조정이 좀 거의 끝나가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요. 대형주가 움직이면 중소형주 딴에는 좀 안 좋죠. 좀 안 좋긴 하겠죠. 당연히 수급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체인지 되는 과정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약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혼재되는 과정. 근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한 번 더 튀었으면 조금 분위기를 봤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이 나왔죠. 일단 수제 돌려 노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아직까지는 근데 완전히 도돌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 이평선을 저렇게 강하게 뚫는다는 게 좀 쉬운 게 아닌데, 삼성전자가. 네. 그날 올라가는 거 보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만약 이랬다고 하면 IT 부품주들도 빠졌어야 되는데요. 근데 IT 부품이 더 셌다고 보는 거죠. 더 셌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 기준으로, 지극히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에서 더 수익률 그렇죠.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여전히 제가 좀 댓글 좀 지난주에 봤는데 여전히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의심스러워. 네, 뭐 제가 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공매도 하긴 하는데 저희 회사가 때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냥 이건 몇 번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거지 저희 회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약간 지금 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 네. 아니 근데 살다 보면은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그게 아니라고 일일이 다 그걸 해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억눌러야 될 때가 있어. 사실 지금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또 나왔네요. 네. 황장군 이러시면 곤란한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번에 아침에 그 현대차란다. 그 바이든이 네. 그 2030년까지 전기차를 50%를 전부 신차는 전기차로 만들겠다. 되게 엄청난 뉴스잖아요. 어제 그래서 보면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그것도 상승률 좀 괜찮았고. 난 그래서 오늘 한국 자동차주가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진짜 꿈쩍도 안 하네. 근데 2차전지 주식들, 소재 주식들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네, 자동차만 안 움직이고? 네, 자동차만 안 움직이고. 역시 중소형 단만 움직였다. 네, 동아기업 같은 것도 오늘 좀 세게 올라왔죠. 네, 제가 이거 전액 관련해서도 다시 추세를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LNF도 제가 오늘은 못 봤는데요. 봐볼까요? LNF 이번 주에 좀 세게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LNF도 어제 좀 많이 올라왔었던 거고. 다시 한번 뭐 첨보도 흐름 좋아졌고. 지금 보시면 다 N자형 패턴이잖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가고. 조금 각도상에 다 움직임들이 있지만 다 N자 모양, 다 모양이 뭐 상승률에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N자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신흥도 봐볼까요? 신흥도 좀 이렇게 N자 모양 만들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2차전지 3개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삼성 SDI만 흐름을 좀 제대로 잡아가고 있죠. 그렇죠. 삼성 SDI만 정배열돼서 만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주에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또 푹 내려왔었고.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뭔가 대열에 아직 합류하는 느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투자하실 거면 대형주는 삼성 SDI 쪽으로 붙으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소재 쪽은 골라 잡아 하시면 됩니다. 소재 장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사실 장이 그렇게 뭐 이렇게 코멘트할 만한 뭐 특별한 없죠. 게 사실은 없어요. 계속. 네. 그래서 제가 눈이 빨간 게 이유가 지금 부지런하면 진짜 종목 다 뒤져보고 부지런하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러면 시장이 안 좋으면 한 가지만. 네? 아니 신고가 같은 거. 신고가. 네, 신고가 같은 거 하면 원래 시장이 안 좋으면 별로 종목이 안 나오거든, 살만한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못 참고 지르고 왔다는 게 아직은 좋아 보여요, 다. 종목별. 근데 큰 것들은 별로 잘 안 잡혀요. 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조금만 사실 부지런하고 뭐 방송 출연자 하시는 분들이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 중에서 되게 주옥 같은 종목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 방송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다들 시장에 돈도 많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로 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소형주 코멘트 나오면 장중에 바로바로 수급이 붙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뭐 경제 방송 이제 전화 연결 같은 거 할 때 중소형주는 이제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이제 오해 살까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다음 주는 못 샀다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회가 또 옵니다. 분명히 기회 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바로 지금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막 조바심이 나고 또 그거 보니까 오르고 그렇죠. 네. 또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다 보니까 이게 보인다. 그러면 그 몰리면 일시적으로 몰리는 수급 이용해서 또 누군가 또 파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서 오히려 지켜보면서 천천히. 이런 모멘텀이 있고 괜찮구나. 그럼 이제 ISC가 그랬잖아요. ISC가 제가 추천하다가 해서 한번 훅 밀렸다가 여기서 훅 밀렸다가 올라오긴 그래가지고 댓글로 좀 욕 좀 먹고.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잘 돼서 다행이고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나올 때는 뭐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또 한번 또. 그리고 지금 신고가 매매법 하나 얘기했잖아요. 종목을 픽하는 방법으로. 그거 말고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방법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해줘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건 하는 건데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그 학생 질문에는
이래서 안 한다고 할까봐 깜짝 놀랐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한번 설명하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